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 첫 번째 1번 1. 1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바로 1이다. 선생님 적으라 할 시간 없으면 바로 넘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 물체에 힘이 작용할 건데 어떤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어. 비스듬한 방향으로. 분명히 지금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 그랬지. 그럼 물체가 여기서부터 물체 앞에서부터 물체 앞에까지 요 거리가 S라고 한다면 S를 이동할 때 수평으로 갔기 때문에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은 이만큼인 거야. 지웅아 다시 쓸 시간 없으면 같이 움직여야 돼. 손이. 다 그랬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비스듬히 힘을 줬대. 내가 비스듬히 힘을 줬지만 물체를 이동시키는 힘은 X축 방향으로 Fx만큼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힘이 되는 거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나는 분명히 비스듬히 힘을 줬지만 물체를 이동시키는 힘은 이 힘 크기 곱하기 이동한 거리야. 이제 삼각 B가 나올 거거든. 그럼 얘들아, F와 Fx의 관계는 세타. 코사인 세타 관계 아이가? 맞나? 자, 코사인 세타. 몇 분의 몇? 코사인 세타? F분의 Fx가? F분의 Fx. 됐습니까? 이건 의아할 수 없다. 수학적 능력이니까 집에 와서 연구를 더 해라. F는 그럼 1해준 건 실제로는 Fx 곱하기 거리 S가 2란 거지. 하지만 가해준 힘은 F라고 얘기하겠잖아. 그럼 F는 F분의 Fx. F는 제시가 돼 있고 Fx는 제시가 안 됐어. 그러면 이 Fx를 F로 표현해줘야 되죠. 이항하면 Fx 대신에 F 코사인 세타 그리고 S.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맨날 W는 Fx 힘 곱하기 거리 곱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힘 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뒤로 뺀 거다. Fx 코사인 세타. 됐습니까? 그럼 얘를 1 했을 때 단위는 뭐야? 1의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 이동 거리의 단위가 미터. 그치? 그 뉴턴 미터 우리가 뭐로 했지? 줄로 이야기했었대. 줄로. 에너지 단위였던 줄로. 됐습니까? 줄. 1줄은 1뉴턴, 1미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된 하나가 있다. 자, 이거 기억나나? 뭐지? 토크. 그치, 토크. 톡 튀어나왔다. 잘했다. 돌림이. 돌림이 공식 뭐였지? 맞지? 근데, 쌤 이렇게 하잖아. 내가 FR 사인 세타를 가르쳐줬지. 왜 이렇게 가르쳐줬냐? 그들도 지금 너희들한테 거리 곱하기 힘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민지야, 다 좋은 데 있잖아. 이게 바쁘니까 문자로 다 쓰는 거야. 문자를 익혀주는 거야. 됐지? FR 사인 세타. 난 항상 FR 사인 세타로 했거든? 책에 보면 RF 사인 세타 했는데, 여러분 단위 있잖아. 뉴턴 미터스인데. 뉴턴 미터스면 이게 FR이 맞지 않나? 맞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없으면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치? 돌림이면 FR 사인 세타고, 이는 FS 코사인 세타거든? 그나 FS 코사인 세타인데 중요한 것은 얘는 돌림임의 단위 뉴턴 미터 쓰지. 줄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대. 줄이라고 쓰면 안 된다 했어. 얘들들은 수직이니까. 돌림임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해됐나? 자, 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얘를 머릿속에 콕 갖다 박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혹시 코사인 함수 y 코사인 세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빨리 그려라.
얼마부터? 가로축에 2파이 라디안까지 한 바퀴 도는데 1에서 0,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지, 그지? 됐습니까? 또 코사인 0도 1, 코사인 90도 0, 알지?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게. 뭐 토크 얘도 참고고. 자, 중력이 한일 적어줍니다. 중력이 한일. 어떻게 했느냐? 얘를 비스듬히 던져도 되고 똑바로 위로 던져 올려도 되거든. 여기 어떤 물체를 갖다가 쌤이 던져 올렸어.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맞지? 근데 A점, B점, C점. 던져 올리니까 A에서 B까지 올라갔지? B에서 C까지 내려왔지.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 하지? 중력이라고 할 거고, 뭐만큼? mg만큼이라고 할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쌤 분명히 중력이 한 일을 물었지. 중력이 한 일. 자, 이렇게 하자. W. AB. AB 동안의 중력이 한 일은. 중력 어디로? 아래쪽으로. 그런데 이 물체가 이동한 이 높이를 쌤이 H 할게. H라고. 빨리 적어라. 넘어간다. 그러면 자, 이 일, 진호가 얼마만큼 될까? F는 mg, F는 mg, S, 거리 h. 중력은 아래쪽이지. 올라가고 있지. 방향이 180도. 힘은 아래, 이동은 위로. AB 동안은. 그러면 코사인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은 중력이 아니라 마이너스 mgh. 됐습니까? 그럼 W, BC. BC 동안은 중력이 한 일은 중력 어디로? 아래쪽으로. 그럼 이동이 아래쪽으로. 그럼 그 일은 mg, h, 코사인 0도. 말 되겠나? 그럼 누구라고? mgh라고. 다시 여기서부터 떨어져야지. 근데 아래쪽으로 중력이 mg가 있지. 아래로 이동을 할 거니까. 같은 각도. 코사인 0도 1.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A, B, C 갔다 왔지? 그동안 중력이 한 일은? 여기서 갔다 오면 WAB, 그럼 WBC 합하면 얼마? 0되지? 0되지. 사실은 한 일은 에너지 변화가 될 거거든? 일 해주면 에너지 변화할 거야. 됐습니까? 기호를 이렇게 쓴다.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변화를 할 거다. 그런데 한 일의 양이 양수이면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일이 음수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힘을 부어오는 방향이었지. 일과 에너지는 증가 감소로 될 거다. 부호가. 일을 해줬다. 한 일을 한다. 해주면 사람이 물체를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 말 되겠나? 방향 아니란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한 바퀴 갔다 왔다. 여기서부터 위로 갔다 오면 중력이 한 일은 결국은 쌤 0이 될 거다. 말 듣나?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중력이라는 게 있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다. 자, 3번. 일과 에너지 정리. 3번. 일과 에너지 정리. 자, 결국은 요 식으로 운동 에너지 공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다. 어떤 물체가 있었고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0다.
빨리 체크해야 된다.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0이다. 그런데 그 옆에 질량이 m인 이 물체가 조금 있다가 v가 커졌다. 그치? 왜 그랬을까? 이거 오른쪽으로 F가 작용한다. 일정한 크기의 F를 계속 주는 거야. 무슨 운동이지? 등가속도. 땡큐.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 얼마만큼 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S. 거리 S만큼.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건 좀 잠깐만요. 첫 번째, 힘을 가해서 밀었지. 그러면 2를 해줬다? 1. W는 뭐라고? FS일 거다. 힘 보이고 질량 보이지? 힘 보이고 질량 보이면 너 이거 뭐 생각할까? F는 MA 생각하겠지. 얘는 서술형 날 때도 있으니까 요 유도 관계는 잘 봐야 돼. 세 번째, 등가 속도 운동이지. 3번 공식. 뭐였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EAS는 선생님은 나중에 귀찮아 델타 V제곱 하는데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이 세 개를 잘 연립을 할 거다. 일단 어떻게 하느냐? 자, 가장 큰 공식이 얘거든. 1공식. 1에 힘이 들어가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MAS. 됐나? 잠깐만. AS 있지 않나? 맞지? 요거? 여기다 넣어도 되겠나? 그치? 그럼 뭐 남지? 2분의 1 넘어가겠지? 2분의 m에다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해도 되겠나? 그럼 잠깐만. 1 해주면 뭐가 변한다 그랬지?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1 해주면 에너지가 변한다 했는데 v0는 처음, v는 나중이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1 해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적으니까 2분의 m v제곱 빼기 2분의 m v0의 제곱. 이게 나중에 운동 에너지. 이게 v0였어. 어떻게? 처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공식 중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얼마? 2분의 1 mv 제곱. 됐다는 거. 얘가 일과 에너지 정리돼. 일과 에너지 정리. 적으라 하면 서술형에서 적을 수 있어야 한다. 됐습니까? 됐어. 4번. 그러면 일과 에너지 정리로 운동 에너지 했지? 그치, 운동 에너지 했고. 너희들 혹시 역학적 에너지 기억나? 역학적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EP가 뭐지? EP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잠재된 에너지. 그러면 자, 우리가 천장을 딱 보면 수연이가 제일 불안하네. 저 위에 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게 잠재된 에너지. 위에 있는 게 떨어지면 뭔가 일을 하겠지. 때리는 일을 하겠지. 맞지? 그러면 아무도 안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떨어지면 일을 할 수 있다. 잠재된 에너지가 있다. 빠르게 움직인 자동차는 무슨 일을 할 것 같잖아.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 뭔 일 하겠네. 운동 에너지. 하지만 가만히 위에 매달린 것도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네. 포텐셜 에너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 하는 거대.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에 해당했던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위에서 했으니까 안 할게. 근데 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인 거야. 고등학교 때 위치 에너지란 말을 안 쓰고 그냥 포텐셜 에너지 쓰거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템포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올렸어. 됐나?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지구에 있었으니까 들어올릴 때 힘은 얼마가 필요할 거냐면 mg만큼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들어올리는데 얼마나 들어올릴까요? 가볍게 한 높이 h 정도만 들어올릴까? 그럼 내가 일해주면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지니겠지. 그 위치 에너지 값 어떻게 구할 거야? 내가 일했는 만큼. 근데 이런 물체 질량이 m이잖아. 힘을 mg보다 더 세게 줘도 돼. 더 세게 주면 빨라질 뿐이야. 그러면 평형, 힘, 중력이랑 똑같이 주면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우린 지금 속력이 변하면 안 돼. 위치 에너지만 변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질량이 있고 중력만큼만 힘을 주게 되면 등속으로 운동한다. 등속으로 운동을 하고 그때 위치 에너지 너희들 중학교 때 9.8 mH 했지? 고등학교 때 9.8 안 쓰는 거지? EP는 뭐라고? mg h.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게. 두 번째. 여기서 좀 좁아서 치울게.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할 건데, 자, 일단 너희들 탄성력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적어야 돼. 동그라미 2번. 탄성력. 동그라미 2번. 탄성력. 얘도 서술하시오. 나올 수 있다. 탄성력. 탄성력은 탄성. 원래대로 되돌아. 원래대로 되돌아. 간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다. 왜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용수철 또는 고무줄. 변형된 물체가 변형된 용수철이 고무줄이 등등등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다. 그러면 혹시 용수철 들고 잡아당겨 봤겠지만 많이 늘어날 때 보면 내가 힘이 많이 들어. 됐지? 그리고 잡아당기면 얘가 자꾸 돌아가려고 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힘, 탄성력은 과학에서는 이거 잘 안 나오는데 X가 나온다. X. X가 변형된 길이다. 비례할 거다.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는 비례관계이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이거 진짜 싫어한대. 뭐요? 비례한다. 그럼 얘를 는으로 바꿔야 돼. 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F는 X 여기다가 자 K 요런 K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는을 바꾸기 위해서 써놓는 거지. 됐습니까? 요런 경우를 이름을 비례상수로 한다. 비례상수. K를 써준다. 됐나? 자, 그럼 모든 과학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K가 뭔지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비례상수 K가 뭔지. 비례상수 K는 그럼 식변형 해봐야 돼. 식변형. K는 뭐분의 뭐? 그치? X분의 F지. 이게 한마디로 X가 거리, 길이거든? 단위를 이렇게 쓴다? 뉴턴 퍼 미터. 1미터 느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1미터 느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근데 용수철을 누구 볼펜 든 용수철 1미터 느릴 수 있나 없나? 짧지? 그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거 너희들한테 용수철 요만큼 넣기 전에 원래 커다란 걸 공장에서 만들었겠지. 1m짜리야. 야, 잡고 있어봐. 쭉 2m 될 때까지 잡아당겼을 때 그 힘을 하는 거야. 1m 늘 때 힘. 잘라도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1m 느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 비례상수제.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 탄성계수.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 잘 되겠나? 오케이. 1m 늘 때 필요한 힘이다. 그러면 이 힘이 크면, K가 크면 잘 늘어나겠나? 잘 안 늘어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탄성력은, 자, 박스. 왜요? F는 마이너스 KX. 이게 오리지널 공식입니다. 왜 마이너스냐? 되돌아가야 되거든.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 방향. 되돌아간다는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알려준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에너지 어떻게 구해? 일한 걸로 구하면 돼. 일해주면 에너지가 변해.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한데, 첫 번째로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거든. 요만큼 띄우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X. 변형 길이. 세로축이 F. 힘의 크기. 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 X분의 F. 오케이. X분의 F, K. 좋았어. 됐나? 그러면 처음에 얘는 이렇게 되면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대. 됐나?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는데 쌤 용수철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당겼대. 됐나? 만약 내가 잡아당기면 자, 여기서 용수철이 이게 원래 길이다. 원래 길이면 얘는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었을 때다. 힘 작용했겠나 안 했겠나? 안 했을 거야. 가로축도 0이고 힘도 0이다. 됐습니까? 근데 이 용수철 여기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길 거대. 잡아당길 거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치. 늘어난 길이하고 힘하고는 비례하지. 됐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든다. 늘어난 길이도 어차피 거리 S 아니에요? 맞지. 세로축은 힘이지. 그럼 힘 곱하기 거리면 면적은 만약에 이거 내가 잡아당겼잖아. 1에 해당하겠지. 면적이면 W는 FS. 1. 잘 되겠나?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비례상수 K제. 근데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F 곱하기 거리 S 의미 맞지? 그러니까 해준 1의 양인 거야. 근데 여기서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하나가 있어. 면적이 어디야? 항상 X축하고 이루는 면적이지. X축하고 이루는 면적. 맞습니까? 왜냐? 아까 여긴 힘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점점 힘이 커졌지? 맞지? 그럼 지금 이만큼, X만큼 늘어났을 때 힘을 F 주고 있단 말이야? F 주고 있었는데, 이 F 주고 있었을 때, 잠깐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계속해서 같은 F 힘을 준 건 아니지. 실제로 이 면적이 1이라고 했는데, 면적 2란 거. 내가 힘이 변했지? 평균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 거야. 힘이 빵에서부터 F까지 된 거잖아. 됐습니까? 힘이 0에서 F까지 된 거야. 그럼 실제로 평균 힘은 2분의 F겠지. 말 되겠나? 0에서부터 제일 클 때까지 일정하게 커져서 F니까. 평균 힘 F바는 2분의 1 F 곱하기 거리. 됐습니까? 이제 원래 식대로 적을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F 자리가 얼마? KX.
이동한 거리가 x. 됐나?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2분의 1 kx 제곱. 됐나? 2분의 1 kx 제곱. 요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이야기할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가로축이 이동한 거리 x, 세로축이 힘 이렇게 되면 쭈루룩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되면 x, 2x, 3x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 x제곱처럼 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에너지일 거니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요거 혹시 여러분 퍼즐 조각 보여? 등가속도 할 때도 많이 나왔지. 1, 3, 5, 7, 9 되는 거. 1. 요까지 하면 3.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제곱배. 말 되겠나? 오케이. 자, 그럼 일단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얘기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거든.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쌤 역학적 에너지 언제 보존돼요? 항상 돼요? 아니.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뭐가 없을 때? 마찰과 저항이 없었을 때. 마찰, 저항이 없었을 때인데 자, 이렇게 할게. 5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일단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이야기를 할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는 게 있었거든.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을 무시할 때 역학적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게 보존이 되더라. 그래서 자, 요 과정은 안 적기를 권장. 시험 관계상 쌤 한번 적을게. 높은 곳에 있다가 물체가 떨어진단 말이야. 나 항상 위치 에너지는 기준 면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정지해 있었고 h 높이에 있었다. 그러면 정지해 있던 게 떨어지면서 V1이라는 속력과 H1, V2라는 속력과 H2. 지면에 닿을 때 V였고 높이는 제로. 이 상황이란 거지. 그럼 모든 경우에 역학적인 보존이지. 됐지? 그럼 다음에 한번 완전히 중요한 꿀팁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얘를 설명을 하겠지만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내만 적을게. 질량이 M짜리였으면 얘는 운동 에너지 없지. 위치 에너지만 있으니까 mgh. 두 번째 거 mg h1 2분의 m v1의 제곱 mg h2 그 다음 2분의 m v2의 제곱 2분의 m v의 제곱. 이렇게 일단 쌤 이 왜 적어줬느냐, 아무리 길어도 얘는 한 줄로 쫙 적혀야 돼. 왜냐, 이것들이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 문제풀이 할 때. 됐나? 그래서 일단 쌤 다음에 문제풀이 다시 해줄 건데 그때 보면 여러 개의 상황이 있지. 1, 2, 3, 4 4가지 상황에 위치 운동 합이 쫙 한 줄에 적혀야 돼. 그래야지 수월하게 볼 수가 있어. 됐나? 일단 이게 꿀팁이네. 됐나? 요건 쌤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얘기할 거다. 자, 너희가 적어야 되는 건 이거다. 너가 적어야 되는 건 이거다. 자, 요거 적어래. 정지하고 있던 M이 H 높이에 있다. 근데 얘가 중력이 작용해서 뚝 떨어진다. 지면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0일 때 속력은 V래. 됐습니까? 그러면 위쪽에 있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없었으니까 위치 에너지와 지면에 닿을 때는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 없지. 운동 에너지만 있지. 이거 2개 같아야 되는 거 맞아? 됐습니까? 그럼 이거 위치 에너지가 뭐? mg h. mg h. 이거 운동 에너지.
2분의 mv제곱. 2분의 1 mv제곱 잘 안 해요, 쌤이. 굳이 1, 사치스러워서. 됐나? 2분의 mv제곱으로 같이 씁니다. 자,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이게 기억해주기 권장. v는 m 날립니다. 이양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v는 이양 하고 나면 v제곱이 2g h였지. v는 루트 2g h. 그럼 결국 이 h가 이렇게 하면 돼. 감소한 높이. 그리고 중3 때 되게 많이 했던 거다. 맞지? 중3 때 쌤 했던 거대. 그리고 중3 때 했던 거 까먹었어요. 상관없음. 지금 이제 기억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자, 잠깐만. 요거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좀 해야 되는 게 있다. 잠깐만 들어봐래. 혹시나 이게 20m 높이에서 떨어져. 안 적어도 돼? 20m 높이에서 떨어진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20m 높이에서 떨어지면 딱 지면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일까? 그럼 정지했어? 정지. 자유낙하. 쌤, 저는 높이가 있으니까 자유낙하라는 얘기 딱 보는 순간 H는 5t제곱인데요? 빙고. 그럼 몇 초? 2초. 그러면 여기가 2초면 이때 속력 얼마? V는 AT. 델타 V는 AT. 제로였으니까. G가 10이지. 속력 가속도 10. AT 20. 됐지?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루트 2 G 낙하 높이 20. 그래도 20. 20. 아니면 또 할까? 시간에 따라서 속력. 분명히 자유낙하면 V 쭉 맞지? 그런데 여기 떨어진 높이가 몇 미터여야 된다고? 20m. 맞지? 근데 여기서 시간 t면 속력은 얼마? 10t. 됐습니까? 면적이 사각형 면적으로 하면 40m죠. 사각형을 고치면 40m 10t제곱 t 꼴 2. 뭔 수를 써도 똑같은 게 나와. 뭔 수를 써도. 됐나? 근데 에너지 보존으로 쓰면 아주 편하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물리는 잘 모르면 에너지 보존으로 가면 나온다. 됐어? 그 다음.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에서 일단 높이 V는 루트 2gh 기억을 하고 아까 요식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당연히 떨어지면 빨라지겠지. 위로 올라가면 느려지겠지. 근데 그거 말고 쌤 이런 거 아까 쌤 탄성 에너지 얘기했으니까 그치 탄성 에너지 했으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탄성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을 시킨 상황이야. 원래 길이가 여기인데 꾹 눌러가지고 확 밀어놨단 말이야. 확 밀어놨어. 얼마나 압축을 시켰느냐? X만큼 압축을 시켰다.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마찰장 무시할게. 오케이? 딱 대칭까지 늘어납니다. 딱 대칭까지. X 압축했지. 원래 길이가 30cm 용수철인데 10cm 눌러서 꾹 누르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나? 정지해 있나? 정지해 있지. 그치? 내가 꽉 눌러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탁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똑같이 X만큼 늘어날 때까지 요까지 갈 겁니다. 뭐 용수철의 길이가 요만큼 돼야 될 거니까 공은 요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용수철이 X만큼 압축되었다면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날 거다. 됐나? 그러면 A만큼 B만큼 압축되었다, 늘어났다, B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는 요 상태가 O 상태다. 됐나? 잠깐, A 상태 무슨 에너지? 탄성 에너지 있나? 준하나 맞나? A 탄성 에너지? 압축됐으니까 탄성 에너지. 2분의
이럴 땐 용수체 상수 얘기 안 했지. 그래도 내가 용수체 상수 K라고 두고 A에는 그리고 O에는 B에는 상황으로 해줘야 돼. A는 탄성 에너지가 있다. 2분의 KX 되고 O 상황은 변형된 길이가 있을까 없을까? 원래 길에서 X만큼 압축했다니까. 여기가 원래 길이란 거지. 원래 길이. 압축된 거 없어. 그럼 여기는 운동 에너지다. 2분의 이 공이 M V제곱. 공의 운동 에너지가 끝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B 상황은 똑같이 2분의 K X제곱. 탄성 에너지에 대해서는 쌤 다음에 자세히 좀 더 할 거다. 됐습니까? 일단 요 상황. 그럼 만약에 쌤 최대 속력은 얼마나, 언제가 최대 속력인지를 구해야 돼. A, B를 사이를 왕복을 하자. 그치? 그럼 변형 길이가 없었을 때가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제일 빠르겠지. 그치? 그럼 최대 속력하면 이거 5점이구나. 이걸 기억을 해야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고 그때가 제일 빠를 거다. 말 됐나?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 식으로 이야기한다? 저만큼. 탄성 에너지가 이만큼이지. V는 루트 M분의 K의 X만큼. 말 됐나? 뭐 X를 앞에 빼건 루트 밖으로 뒤로 빼건 됐습니까? 됐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만약에 마찰이나 저항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나 저항이 존재하면 열에너지로 발생을 하겠지? 열에너지. 열에너지란 것은 그치 입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 온도가 높으면 큰 에너지. 열에너지, 열은 일단 이동을 하는 에너지다. 이동하는 에너지, 열에너지,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 가만히 있진 않아.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게 열에너지인데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다? 전도, 대류, 복사. 맞지? 그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쌤이 좀 적어서 주도록 할게.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그거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는 물리학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전도, 대류, 복사가 있고, 그리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을 하면, 자, 이렇게, 이게 뭐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한 물체는 고온이었고 한 물체는 저온이었는데 처음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온도 변화가 상당히 급하게 일어나다가 그러면 온도 차이가 좀 적게 나면 온도 변화가 완만해지다가 그치?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았지. 무슨 상태? 열 평형 상태. 열 평형 상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겼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었다. 그러면 마찰 저항이 존재하면 열 평형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할 수가 있을 거고. 좀 근데 잠깐만요. 열이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들어본 것 같은데. 오케이? 열 들어봤지? Q는 Gm 델타 T. 비질온. Gm 델타 T. 비질온.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혹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중학교 때 왜 나왔는지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 질량이 똑같은 물체 두 개가 있어. 라면 끓일 거 1인분짜리 똑같이 인덕션 레인지에 딱 해놓고 물 올렸대. 대체 하나는 강도 9, 하나는 강도 5.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 끓여도 온도 변화는 다르겠지. 맞지? 그러면 가열한 열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크겠지. 이 Q가 열량, 양. 됐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지금 열량은 똑같은데요. 질량이 크면 얘들아, 온도 변화는 많이 되나 적게 되나? 질량. 적게 되겠지.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 맞나? 됐습니까? yes. 자, 이거. 항상 과학은 두 개씩 비교해야 돼. 두 개씩. 델타 T가 공통이지. 온도 변화는 비례한다. 어디에? N분의 Q에. 근데 과학자들 이거 되게 싫어할걸? 비례한다. 딱 싫어해. 분수꼴 더 싫어해. 됐나? 분수꼴 더 싫어해. 그래서 상수를 넣으면서 등호를 넣을 거야. 됐나? 수학 시간에 상수는 K나 C를 잘 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Q는 뭐 N분의 Q 해서 C 델타 T 했다 M을 이항해. CM 델타 T.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빨리 이해되겠나? 그 다음, 아까 쌤 요게 C가 그럼 비례상수지. 등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럼 이 C에 대해서 정리 다시 해야지. C는 M 델타 T분의 Q가 됐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요게 뜻이 뭐지? 아, 그래서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비열이란 것은 1k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 알고 보니까 저건 어떻게? 물질마다 다르더라. 물의 비열이 얼마? 오케이. 열량 계산할 때 물의 비열은 1 kcal per kg 도씨 이렇게. 근데 야, 큰일 났다.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에너지. 이동하는 열의 에너지래. 뭐가 큰일 났냐면 열은 에너지인데 원래 에너지는 단위 뭐 써? 에너지 단위는 줄수잖아. 1은 열로 열은 1로 바뀔 수 있다. 맞지? 근데 열 저거 칼로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럼 분명히 열하고 일하고 또 뭐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건데. 맞지? 열의 단위가 킬로칼로리고 일의 단위가 줄이니까 두 개의 관계가 되게 궁금한 거야. 됐습니까? 자, 선생님 궁금하다. 열은 일을 할 수 있나? 열로 일할 수 있나? 엔진, 열기관, 엔진, 열기관. 근데 열로 일로 열 만들 수 있나? 일 해주면 낮에 오케이. 자, 혹시 너가 고1 때 효율 배웠지? 뭐로 뭐 할 때? 공급한 열로 일을 얼마나 해? 맞지? 이거 위에 거 효율 구했지? 위에 거 효율 구했단 말이야. 위에 건 절대 100% 될 수 없어. 근데 일해준 거는 100% 열로 바꿀 수 있다. 왜 그런지 아나? 버려지는 최종 형태가 열이거든. 버려지는 최종 형태. 우리가 이런 에너지 저런 에너지 써도 마지막 버려진 최종 형태는 열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일은 100% 열로 바꿀 수가 있다. 열을 100% 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이따가 효율도 구하는 게 있을 건데, 자, 9번에 자, 요런 얘기를 좀 할게. 열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일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헷갈릴 거야. 선생님 어떻게 배웠냐? 아야, 여, 오요, 우유, 이. 우리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그거 할 때 아야, 여, 오요, 우유, 이. 열의 일당량인지 일의 열당량인지 헷갈리면 안 된대. 나 이름 뭐라고? 열의 일당량. 열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실험했는 할아버지가 줄의 실험이다. 줄의 실험.
줄의 실험인데. 자, 선생님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줄 실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적지 마라. 안 적어도 된다. 집에 가서 곱해야 될 거 열심히 해오면 되는데, 자, 열의 일당량 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안에 물통이 있는 거라. 물통에 안에 날개가 있어. 날개가. 이렇게. 뭐하냐? 물이 꽉 차 있거든.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마찰이 생기겠지. 그러면 물통에 물이 있었으니까 마찰에서 열이 생길 거다. 됐습니까? 근데 할배가 설계를 잘했는 게 이렇게 축이 연결되어 있고, 물론 온도에 꽂혀 있다. 온도에 꽂혀 있는데,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어. 줄을.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를 돌리는 거야. 손잡이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 추가 쫙 올라가. 됐습니까? 그럼 할배가 일했지? 할배가 일을 해주니까 추가 위치 에너지를 가졌어. 탁 났지? 풀리면서 쫙 내려오면서 그때 날개가 회전을 하는 거야. 날개가 회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릴 때는 안 돌아가. 올릴 때는 안 돌아가고 탁 놓으면 내려갈 때만 돌아가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치? 또 열심히 올려놨지? 여러 번. 또 올리고 내려가고, 또 올리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단 거야. 그럼 이거 추 질량 알고, 높이 알면 할비 일해준 거 아나 모르나? 알 수 있지? 일을 해줬어. 일해줬는데 나중에 쭉 해서, CM 델타 T. 물비열에다가 질량에다 온도 변화하니까 회전해서 열 발생하는 거 내가 계산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만약에 몇 줄이었겠지? 여긴 얼마 킬로 칼로리였겠지. 됐지? 그들 관계를 밝혔다고. 그들 밝혔는데 W는 JQ. W는 JQ. 그러면 이 J가 열의 일당량. W 꼴 JQ. 이건 입으로 외워야 돼, 공식을. W 꼴 JQ. J가 열의 일당량. 그러면 열의 일당량 Q분의 W겠지? J 값은 얼마로? 4,000 여기다가 4,200 줄로 1kcal만큼 열량 전환이 되더라. 자, 얘를 외워야 되는데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외웠냐? 자, 숫자가 간단해지면서 단위는 복잡해졌어. 진짜 다행이야. 하나, 둘, 셋, 넷, 4,200이제. 킬로칼로리. 단위 몇 개? 4개. 됐지? 자, 혹시 킬로를 없애면 킬로가 얼마? 1000이지. 1칼로리는 얼마? 공색이 없애야 되지. 공색이 얼마? 4.2. 다행이야. 숫자가 죽어서 덤을 남긴 거야. 4.2 칼로리. 4.2줄이 1kcal. 단위가 간단해지면서 숫자는 복잡해지거나. 그러나 서로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4,200kcal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 1줄 이거 아니라고. 그러나 얘는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럼 J는 뭐분의 뭐? Q분의 WJ. Q분의 WJ. J는 비례상수였거든. 할배 이름 따서 2개 비례하던데 비례상수 따서 할배 이름 줄이니까 줄. Q분의 W다. 그러면 4,200 줄로 1kcal. 1kcal로 4,200줄을 일을 하더라.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